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4월의 둘째 주 4월 9일과 10일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봄이 되면서 먼저 조금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다음에 다시 제 생각인데요. 조금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니까 저 스스로한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요즘에는 이제 끝났죠. 지점에 이제 토요일인가요? 토요일마다 설명회를 나갔습니다. 요거랑 마찬가지로 제가 똑같은 얘기를 거의 UCC나 또 거기 설명회 가서도 똑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안 가니까 제가 지점을 좀 밝히겠습니다. 그게 저기 상봉동에 있는 중량 지점이었습니다. 중량 지점이었었는데 요즘엔 안 나가고요. 그 무슨 얘기냐면 다시 설명회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저희 회사 예상가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매주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꼴로 차례가 옵니다. 근데 이번엔 장소가 어디냐면 자, 본장 신관 6층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잘 안 가시죠? 근데 제가 이 UCC를 꼭 이렇게 하루 방송을 찍으러 들어올 때마다 조금 설렙니다. 오늘은 뭔 얘기를 할까? 어떤 말이 또 내가 한 말이 입상을 해줄까? 뭐 이제 좀 거기다가 배당까지 안겨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설렘을 갖고 들어오는데, 자, 이번에 이제 신관 6층에서 합니다. 지금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죠. 그동안 이제 중량지점에서 여러분들을 만났었는데 이 신관 6층인데 여러분들 신관 6층에 보면은 홀이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아주 큰 넓은 홀이 있는데 거기는 입장료가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신관 6층에서도 고가 문 벽 하나 사이로 페가수스 홀이라는 거 아십니까? 페가수스 홀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입장료가 그러니까 여기 신관 벽 하나 사이를 두고 3만 원이랍니다. 3만 원. 요게 아마 이제 선착순인 것 같아요. 자리가 다 차면 입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만약에 뭐 다른 무료로 입장을 하는 데면 들어와서 좀 응원 좀 해주십시오. 제가 좀 저한테 좀 기운을 좀 북돋아 줘서 이렇게 응원의 박수 좀 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3만 원짜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오시라는 말씀을 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 일요일, 즉 다시 말해서 4월 10일 날 10시부터 30분까지 10시 30분까지 저한테 시간이 주어졌어요. 30분 만에 요걸 경주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다 할 수가 없죠. 저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UCC 같은 경우 제가 1시간 넘게 하지 않습니까? 30분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경주를 좀 선별을 해서 좀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조교가 잘 돼 있는 말을 갖고 한번 풀어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응원의 박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지 좀 설레는 것도 있고 흥분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비싸니까 오시라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도 이제 본장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상가가 했는데 한번 가서 이제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내려오느냐고 제가 첫 경주에 좀 짧게 녹음을 했죠.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10시 30분, 31분인 그때 30분이 좀 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어떤 분위기나 어떤 추천 경주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주에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그렇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거기 계신 분 있으시면 오셔서 좀 박수 한번 쳐주시고 응원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흐름은 그렇습니다. 토요일자에는 좀 해볼 만한 그런 경주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두수가 조금 적어요. 적은데
지금 오늘 이번 주 조교가 다음 주죠. 그러니까 차주 출전하는 조교 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제가 이제 4월 달에는 구주 경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조금 말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는 조금 헐렁한 경주들이 많이 있죠. 조심해서 공략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일자는 조금 제가 추려놓은 경주가 많이 있고요. 일요일자는 뭐 몇 마리, 한 서너 마리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경주 예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월 9일 토요일 첫 경주입니다.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1000m 국내산 6등급이죠. 전에 같으면 제가 좀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경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곡성 같은 경우 뭐 보기 좀 짧죠. 신장력이 없고 그날 누구죠? 신영철 기수의 뭐더라 말 이름이 옥녀봉이 선행을 가서 돌았고 나머지 마필들은 착차가 좀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얘가 뛰는 자세를 보면 머리를 내리고 신장력이 없는 그 DM 말들하고 좀 3마신 차이가 났긴 했지만 그 DM 말들하고는 거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 중에서는 으뜸이었었는데 얘가 뛰는 자세만 놓고 보면은 사실 그렇게 좋은 주폭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3번 날쌘강호입니다. 막 너무 흔들려요. 그리고 지난번 복귀를 해보니까는 유승환 기수 맞죠? 예, 쥐어 짰습니다. 쥐어 짜갖고 온 마필이고요. 유돌풍 안으로 기대는 마필이고. 자, 봉화로켓이 얼만큼 살아났냐가 관건입니다. 근데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하지 않고요. 자, 월드마크입니다. 아마 포인트가 될 텐데 여러분들 이 첫 경주는 조금 좀 차분하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월드마크도 지난번에 최적의 전개를 펼쳤어요. 선입권에서 내측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쳤는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직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아직 어린 말이기 때문에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데 고속도로 뛰어요. 뭐가 어떤 뭐 스피드가 월등하거나 추임력이 월등하다 이게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꾸준히 뛰는데 라스트에서 문세영 기수의 어떤 기승술이 돋보였던. 그러니까 아직 어떤 자세에서 흠을 잡거나 그런 건 없어요. 흠을 잡을래야 잡을 수 있는 그런 흠이 아직 안 보였습니다. 근데 스타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가 최적의 전개를 끌어냈는데 라스트에서 그냥 뭔가 없었잖아요. 임팩트가 없었어요. 임팩트가 없었는데 뭐 그때는 2번 게이트였었고 오늘 외곽 게이트였었고 물론 이제 대각선에서 치고 나와서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얘한테는 장점이죠. 그래서 뭐 얘를 지금 이 경주에서 얘만 다른 마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얘의 능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 블루랜스입니다. 12번이죠. 10번이죠. 10번 블루랜스. 역시 이제 이 호크잉의 혈통이다 보니까 고개가 상당히 높아요. 고개가 높은 단점을 갖고 있는데 아주 순간 탄력은 좋아요. 그 다음에 주행심사 때를 전 구간 주행심사 때서 여유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여유를 많이 냈어요. 근데 자, 오늘은 10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얘한테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개가 높기 때문에 내측 1번이나 뭐 2번, 3번 같으면 만약에 선행을 실패했을 때는 고개를 들고 뛰기 때문에 고개는 들고 뛰어요. 근데 이 몸으로 힘으로 뛰어요. 그걸 극복해요. 고개 높은 게. 아주 여기 조교 때 보면은 순간 스피드가 좋았고 주행 심사 때도 그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블루랜스가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조금 거리를 손해 본다 치더라도 아까 그래서 1번 뭐 또 3번 이런 마필을 말씀을 드린 게 블루랜스가 외곽으로 모래만 안 맞으면은 여기서도 입상권에 좀 재밌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워낙 문세영 기수가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8번을 축을 해서 공략을 한다면 메리트는 전혀 없는 거죠. 어디에다가 주력을 할 거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블루랜스의 어떤 좀 뭐랄까요? 능력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돼야지 배팅할 수 있는 경주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자, 이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8마리가 출전해 있는 1200m 이경주입니다.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어떤 말의 능력, 제가 매번 제가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예요? 마체죠, 마체. 마체에다가 그 다음에 이마필의 능력, 이런 마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얘기가 이거죠. 어떤 상대성인 것보다도 일단 이게 주된 어떤 제 방송일 겁니다. 이 마체나 능력. 제가 그래서 목이나 발굽, 다리, 체형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는데, 어떤 경주는 그걸 무시해야 되는 경주가 있어요. 싹 무시해라. 그냥 상대도 없어요. 상대도 약하고 얘도 단점이 크지만 상대의 단점이 너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속된 말 한 번 할까? 그냥 어스레기들만 다 갖다 모아둔 거예요. 어스레기들만 갖다 모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마의 본질일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뭐 말이 어떠면 어떠냐, 생긴 게 무슨 댐박같이 생기고 무슨 날렵하게 생겼으면 어떠냐, 그 경주에서 내가 능력이 우선이다, 으뜸이다, 내가 능력이 여기서 제일 세다. 경마의 본질이 그거잖아요. 10마리가 출전했어요. 뭐 얘가 잘생기고 못생겼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러니까는 그 중에서 능력 있는 말 골라서 배팅하면 된다. 그런 건데, 근데 제 얘기는 그 본질을 알면은 더 쉽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경주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특히 무슨 말의 생김새가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는 게 다 똑같은 애들만 갖다 모아놨어요. 그 중에 누가 제일 유리해요? 전계유가? 미스터 정환입니까? 아니에요. 얘는요, 뒤를 막 흔들고 뛰고요. 그 다음에 채공이 상당히 높아요. 마체 얇죠. 이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행만 딱 실패하는 순간 얘는 죽어요. 얘는 죽습니다. 근데 얘가 여기서 1번 게이트에서 무리해서라도 선행을 간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얼만큼 무리를 하느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누가 따라올 말이 없다. 그랬을 때는 조금 무리해서 가더라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주인공은 누구냐면 3번 풍엉입니다. 풍엉. 이게 왜 얘가 주인이냐면 풍엉이죠. 자, 일단 미스터 정환이 선행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얘가 2선에 갑니다. 순발력 있죠? 근데 얘는 뭐가 단점이에요? 굽이 커요. 굽이 크면 뭐예요? 워커를 신고 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라스트에서 이렇게 걔가 뛸 때 보면 발을요, 보이실 겁니다. 복귀할 때 보면 이렇게 툭툭 던져요. 이렇게 나이키를 신으면 발이 이렇게 쫙 밑으로 뻗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이게 던져집니다. 그 던져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겁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워커 신고 걷는 거랑 나이키 신고 운동화 신고 걷는 거랑 그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어떠냐는 얘기죠. 미스터 정환이 셉니까? 뭐 베스트 탄생이요? 뭐 베스트 탄생 정도나 뭐 7점 뛰면서 3차 갔는데 얘가 뭘 세냐 이거죠. 얘도 마찬가지야. 아까 얘기했던 어스레기 중에서 조금 지금까지 뛴 걸음을 보면 나은 정도지, 풍엉도 그 정도로 조교는 해갖고 나왔다 이거야. 좀 있으면 나올 이제 매니베트랑 같이 이제 동반 스포를 했는데, 역시 발을 던지다 보니까 라스트 오면 꼭 걔한테 쳐져요. 쳐지긴 하는데 걔한테 쳐지는 걸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여기서는 풍엉이 지금 출전하는 마필들하고 비교를 해야지 매니베트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어떤 전개, 조교하고 조교의 어떤 성과죠. 뭐 발 던지면 어떻습니까? 무슨 단점이 있으면 어떻고요. 그래서 풍엉이 뭐 전개나 모든 조건이 유리하다. 자, 이경주였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1300m고요. 자, 스타올릭은 왼쪽 뒤가 지금 나빠요. 그건 여러분들이 왼쪽 뒤가 나쁘기 때문에 윤승 때 꼭 보고, 이게 데미지, 여파 얼만큼 미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스타트가 반 박자 늦었죠. 그리고 뒤에 따라갔습니다. 라스트도 날라왔는데 왼쪽 발만 쓰면서 올라와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자, 골드 패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골드 패션이라는 마필이
어떤 때는 인기를 끌었다 안 끌었다 해요. 기복을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기복. 얘도 아까 마찬가지예요. 금곡성이랑 똑같아요. 목이 짧아요. 목이 짧으면 신장력이 부족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예. 근데 거기다가 얘가 또 하나의 흠이 뭐였었어요? 내측 사행이죠. 내측 사행. 내측 사행을 해가지고 지난번엔 최범현 기수가 여기서 미리 이제 뭐 주문을 했겠죠. 기댄다. 그러니까 그거 미리 방지를 해라. 그렇게 아마 해서 그런지 라스트 들어서자마자 왼쪽 측을 꺼내서 때렸어요. 때렸는데 워낙 목이 짧으니까 신장력이 좀 안 나왔죠. 그냥 꾸역꾸역 뛰어요. 꾸역꾸역 뛰는데 이런 마필들 만약에 지난주처럼 모래의 어떤 영향을 받는다면 좀 그렇고요. 마일드 캡틴입니다. 저도 이제 좀 오래 연식이 되다 보니까 이 말을 이렇게 가끔 좀 이렇게 신경을 안 쓰면 이 말이 뭔 말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마필이 어떤 제일 잘 뛰었을 때, 최근에 제일 잘 뛰었을 때가 언제예요? 올 1월 2일이네요. 그때 보니까 화이트 선, 그 다음에가 엊그저께 뛴 게 뭐죠? 예, 모랑 밝은 내일 뭐 이런 마필들하고 같이 마지막에 경합 1월 달이 아니네요. 이게 10월 달입니다. 작년 10월 달. 그게 33조 말 엊그저께 뛰었던 마필은 이렇게 기억을 못해요. 참. 리틀 엔젤스요. 리틀 엔젤스 또 하나가 세 마리가 경합을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앞에 한 마리를 두고 세 마리가 경합을 했는데 정말 간신히 이겼어요. 그날 이겼는데 자, 이마필은 좀 땡땡이끼가 있습니다. 땡땡이끼가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경주에서 잘 뛰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뭐 결국에는 저도 오늘은 2번 인본 챔프입니다. 뭐 지난번에 유승환 기수 타고 갔네 안 갔네 그러지만 얘 자체가 뭐예요? 고개가 높죠? 순발력이 없죠? 고개 높은 마필은 뭐 거의 10이면 8, 9이 순발력이 없죠. 특별하지 않은 이상 어떤 성격이 뭐 나쁘지 않는 이상 저처럼 나쁘지 않은 이상은 거의 순발력이 없습니다. 성격이 좀 칼칼하면 막 끌고 튈 텐데 지난번 유승환 기수 탈 때 막 마지막에 날라왔어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문생 기수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잘 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조교한 대로 타요. 근데 자, 임마필이 지금 그동안 유승환 기수가 주로 훈련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면은 좀 글쎄요. 좀 좀 이해하기 힘드실 겁니다. 얘는 왼쪽 발만 써요. 왼쪽 발만. 그러니까 한 발로 사람으로 치면 깽깽이로 뛰는 거예요. 깽깽이로 뛰는 거 한 발로 뛴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골고루 발을 써줘야죠. 자, 직선에서는 오른발, 코나 돌 때는 왼발을 써야죠. 그죠? 그럼 오른발을 쓰면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간다니까요. 말이 속도가 있는데 가속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바깥으로 나가는 말들 대부분 보면 오른발을 쓰고 있어요. 이게 참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참 힘든 부분인데 얘는 왼발로만 뛰어요. 왼발로 뛰기 때문에 나갈 일은 없죠. 직선에서도 오른발로 그럼 바꿔야죠.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요. 그러면서도 한 발로 그렇게 뛰면서도 취입을 하는 거 보면 분명히 능력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세영 기수는 조교 때 그걸 발을 바꿔줘요. 발을 바꿔줍니다.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기수가 인위적으로 발을 바꿔줘요. 골고루 써라 이거죠. 골고루 써야죠. 골고루 써야 운동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제가 매번 말씀드려요. 한쪽 발만 아령 막 들면 여기만 불룩해지지 않습니까? 이 팔은 오래 쓰겠죠. 오래 쓰겠죠. 그죠? 근데 이게 운동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주폭이 자꾸 짧아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취입을 하는 거 보면 기본은 있다라는 얘기야. 그걸 바꿔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크게 의심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스타올릭이 그렇고 퍼펙트 러브 있잖아요. 조교 잘했습니다. 이것도 김동수 기수가 아주 제가를 말의 어떤 스피드는 좀 안 나더라도 제가를 탁 물려서 자기가 스스로 뛰게 해요. 어떤 말들은 제가를 풀어줄 수도 있지만은 어떤 말들은 스스로 안 뛰려고 하는 말들은 제가를 물려서
넌 지금 뛰어야 되라고 명령을 주는 거죠. 그렇게 조교를 동수가 잘 해놨다. 됐죠? 삼경주였고요. 자, 11마리 출전해 있는 사경주입니다. 1200m고요. 자, 이 경주는 그냥 건너뛰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또 문세영 기수야. 돌아온 문세영 기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 조교할 때 보니까 맨 인기마만 타요. 뭐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제가 맨 인기마라고 했다 그래서 어떻게 진짜로 인기마만 타겠습니까? 어떤 뭐 좀 조금 처지는 말이라도 잠재력 있는 마필들 그런 위주로 타는 거죠. 자, 용총입니다. 용총. 선행 갑니다. 지난번에 누구죠? 조성근 기수가 선행 안 갈 때 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는 선행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5두 예상도 안 했던 그런 마필인데 그날 뛰는 거 보니까 얘도 뭔가 성격으로 뛰든지 그러니까 아직도 안으로 기대요. 그러니까 펜스에다 조교를 대놓고 조교를 하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단점은 있는데 그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문세영 기수의 선행입니다. 그러면은 뭐 라스트에 쓰더라도 문세영 기수의 어떤 그 기승술이 있기 때문에 이경주는 그다음에 나머지 마필들 눈안초 선행 여기서 눈안초가 괴롭히나요? 용총을요? 그래도 뭐 안쪽에 있고 문세영 기수면 내줄 일은 없겠죠. 좀 싸움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뭐 아질키야 그렇고 용왕시대도 빠르네요. 자, 치우여제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치우여제입니다. 이것만 빼면은 아주 공략이 간단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윤한초 용총에게 맡겨두는 겁니다. 용총에게 맡겨두고 자, 치우여제도 보면 지금까지 따라가면서 결정타가 없었어요. 얘 왜요? 얘는 아까 뭐 그 골드 패션이라든가 금곡성은 자기 동체에 비해서 목이 짧지만은 얘는 앞에부터 머리부터 시작해서 꽁지까지 뒤까지 전부 다 짧아요. 목 짧아, 동체 짧아, 다리 짧아. 그림이 좋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 짧은 주폭을 갖고 있어요. 짧은 주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면 어깨가 쭉쭉 나가줘야 되는데 나가질 못해요. 발발이 주폭이에요. 발발이 주폭. 그냥 라스트만 오면 또 이런 말들 같은 경우는 초반이 빠르면 쫓아가야 돼요. 하마시 기수 그런 거 잘하잖아요. 쫓아간다고요.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1200입니다. 쫓아갔어요. 남들 여기 선행 가는데 선입권에 쫓아갔단 말이에요. 이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도망가게 냅두는 게 낫죠. 그러니까 치유여제를 타는 방법은 힘을 안배를 해줘야 되는데 쫓아간다고. 쫓아가면 얘네가 걸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라스트에서 그만큼 죽어요. 죽는데 문제는 얘가 그동안 이제 따라가면서 어떤 선입권에서 경주를 많이 펼쳐봤다라는 거고, 자, 지난번에 이길 때는 선행을 나서서 쉽게 이겨버렸어요. 쉽게 이겼다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정답일까요? 그러니까 얘가 선행을 못 갔을 때는 조금 덜 뛴다. 선행을 가야 되는데 용총이나 윤한초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단 느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죠? 딱 한 마리 남았잖아요. 수아라요. 수아라 여행인데 2월 16일 날 골망염 뭐 다 나았는지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막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뭐 이마필까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육군에서 속도시나 이겼고 뉴난치에도 질쳤고 그때는 조교 안 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읽고 자 외곽 게이트가 유리해. 오늘 외곽 게이트 유리한 말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외곽 게이트에서 안쪽 게이트 있는 것보다 이런 말들은 좀 외측에 있는 게 좀 낫다라는 얘기죠. 자, 이상 사경주였었고요. 자, 7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경주입니다. 1300m고요. 이번 주에 그 일요일 8경주가 깨졌죠. 이게 깨졌어요. 제가 주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9마리가 출전을 하겠다라고 등록을 해놨는데 조교는 6마리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대상 경주나 특별 경주는 5마리까지 편성이 돼요. 5마리까지 편성이 되는데 일반 경주는 7마리가 안 되면 편성이 안 돼요. 그 6마리라 편성이 안 됐습니다. 깨져가지고 여러분들 제주 경주가 하나가 늘어났어요. 토요일날 늘어나고 서울 경주가 10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경주가 하나 일요일로 오면서 11개를 맞춰 놓은 겁니다. 일요일 8경주 대신에 왔죠. 자, 근데 여기 7마리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편성이 되고 난 후에 취소가 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출마 등록할 때 6마리밖에 안 되면 경주 편성이 안 되고, 일단은 편성이 됐어요.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7마리 중에 1마리가 현장에서 취소가 되면 취소가 되면 그건 뛰어요. 경주가 성립이 됩니다.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자, 3번 용마불패입니다. 용마불패.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또 확인을 했는데, 이 정도면은 지금 취소 수준이에요. 취소 수준. 취소 수준인데 글쎄 저 같으면 취소시킬 것 같아요. 57kg에 11주 만에. 그러니까 11주 만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11주 만에 출전을 했어요. 왜? 제가 그랬잖아요. 왜? 말이 안 좋으니까. 열심히, 그런데 11주 만에 나오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거 뭐죠? 스타올릭하고 막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뛰어다니다가 말이 더 나빠졌습니다. 뛰어다니는 게. 그러니까 11주 동안 부상 때문에 안 나오다가 지금쯤 조교를 하면 되겠다. 조교를 했어요. 좀 세게 해봤어. 그랬더니 말이 도루 맛이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땐 취소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취소가 되면 이 경주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죠? 취소되면 인기 1위마가 취소됐으면 나머지 마필인데, 자, 문세영 기수가 백두령을 타요. 문세영 기수라고 해서 능력이 없는 말을 월등하게 끌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마필은 매번, 지난번에 조성훈 기수가 기승했을 때도 보니까 그때도 1300이었어요. 1400이었었네. 사고나 돌기 전에 그냥 뛰기 싫어가지고, 얘가 뛰기 싫어요. 그다음에 호흡이 아마 짧은 것 같아요. 이 폐활량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 경주에서 만약에 취소가 되면 안 돼요. 용마불패. 선행이 누구예요? 태풍입니다. 금태풍입니다. 근데 이 금태풍이 선행을 가는데 얘는 안 빨라요. 보통 한 13초 7, 8? 이 정도 되죠. 근데 옆에 태풍이 있어요. 얘는 고개를 바짝 치켜들고 뛰죠. 안으로 기대려고. 라스트에서 안으로 기대고. 자, 그러니까는 얘는 무리하면 분명히 쓸 거고. 이 금태풍이 이 경주의 선행입니다. 조건입니다. 조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는 조건이 뭐냐면, 금태풍이, 제가 선행 가는 거 싫어하지 않아요. 금태풍이 이 경주에는 선행을 가면 돼요. 왜? 뒤에서 오는 말들이 없어요. 용마불패 정도인데 지금 그 상태면은 못 온대요. 나머지 마필들은 다 서요.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냐면 천년강자입니다. 얘 요배통이 있었죠. 요배통. 이거 산통 아닙니다. 허리입니다. 허리. 자, 허리가 나빠서 그런지 좀, 그런데도 이제 훈련을 강하게 하면은 어때요? 딱 착지할 때마다 부들부들 떨어요. 근데도 이 경주에서는 얘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냥 2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금태풍이 대각에서 치고 나오면 얘가 2선에 가요. 백두령 두 번째, 천년강자. 그 다음에 전부 다 이제 세제사랑 태풍 같은 경우는 외곽으로 나오겠죠. 조건이 좋잖아요, 조건이. 근데 여태까지 얘도 선행을 안 갔을 때, 이찬호 기수가 선행을 가고 딱 한 번 들어왔어요. 처음에 데뷔전 때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문세영 기수가 타고도 1000m에서 3착으로, 왜 3착인가 왔죠? 하여튼간 입상은 못했어요. 순위권엔 들었지만. 그러면은 얘가 단점이 뭐예요? 얘도 발 높이 쓰잖아요. 자세가 붕 떠 있는 자세예요. 그런 마필들 역시 힘을 남들보다 1배 반, 2배를 쓰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그만큼 결정타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렇지만 이 경주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세제사랑도 조건은 좋아졌지만은 그렇게 저거하고, 태풍이 이제 얼만큼 앞에서 괴롭히느냐요. 얘도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7마리이기 때문에 골고루 팔리겠죠. 다 사야, 여러분들이 배팅을 해야
전부 다 7마리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한 마리 취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 메리트는 더 없어지는 거고요. 자, 오경주였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육경주입니다. 제가 이 경주는 딱 한 마리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건을 걸면서 제가 이 드림아이입니다. 드림아이 3번 드림아이.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박태종 기수를 태울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불안해요. 그래서 불안하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건을 하나 건다 그랬지 않습니까? 조건. 체중이 15kg, 맥시멈이라 할까요? 15kg 빠지면은 한번 공략을 해야 하는데, 자, 7주 만에, 그러니까 제가 그게 빠졌을 거라는 그 예견을 해드리는 겁니다. 7주 만에 출전하는데요. 5주, 꽉 찬 5주 훈련을 했어요. 5주 훈련을 했는데, 제가 기억에 아마 습보를 한 3번을 했을 겁니다. 근데 뜨문뜨문했어요. 처음에 쫙 속보, 구보만 해요. 어제 제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체중이 빠졌겠냐 이거야. 뭐 알고 있더라고요. 체중이 빠졌겠냐 이거야. 그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제 그랬더니 조교가 약하다 이거예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조교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안 빠져요. 말한테 피곤만. 뭐 여러분들 뭐 젖산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고, 속보나 구보를 많이 해야 빠지는 건가.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좀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뜁니까? 많이 걸어야 되죠. 평보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말은 속보죠. 속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체중이 빠져요. 뛰어다니면은 자기 몸에 피곤만 쌓여요. 피곤한 거예요. 체중 안 빠져요. 물론 그래서 피곤해서 안 먹으면 빠지겠죠.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속보를 많이 해가면서 얘한테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체중을 빼야 되는 거죠. 얘가 보통 몇 킬로예요? 지금 495킬로 나오는데 제가 한 400 어디까지 보냐면 478? 뭐 75면은 더 좋고요. 여기까지 빠지면 415kg 되나? 415kg 정도 빠지는 건가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거.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건은 이거지만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뭐가 좀 불안하냐면은 좀 7주 만에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이 경주 자체가 좀 빠르죠. 좀 스타트부터 힘한 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몰고 나오기보다 심한 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제가 2착 2번 왔죠. 그 2착 2번 왔을 때를 머리 왔을 때는 아마 동영상이 없을 겁니다. 근데 2착 2번인가 올 때 보니까 얘의 단점은 약간 그 신장력이 조금 부족하는데 그걸 극복하는 힘이 있더라고.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3번 게이트죠. 그러니까 앞에 누가 가든 간에 뭐 대천 포커스가 대각선 치고 나오겠죠. 위즈 스패드 뭐 이런 마필드입니다. 왜 제가 이 드림아이를 보냐면 지금 대천 포커스도 큰 걸음이죠. 체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위즈 스패드 선행 안 가면 좀 곤란하죠. 이 두 마필이 지금 인기권에 있는데 둘이 분명히 충돌이 거의 안 나더라도 빨라질 거예요. 초반에 빨라지는데 얘네들이 싸우면 안 되는 마필이죠. 그 대군마마는 안쪽으로 기대요. 기대는 마필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기본 능력은 있어요. 여태까지 기대면서도 뛰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인정을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 경주에서는 위지 스피드하고 대천 포커스가 충돌만 나면은 게임은 끝났다라는 얘기죠. 나머지 마필 능력 없죠. 아까 얘기했던 옥녀봉 혼자 뛴 경우죠. 상대 약하고 선행 못 가죠. 흔들리는 마필이고. 자, 6경기였습니다.
자, 11마리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1400m고요. 뭐 의미 없죠. 대돌풍이 지금 그 어제 아침에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가다가 이렇게 주행 거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은 그런 게 없었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꼭 주행 거부하는 마방이 한두 군데가 있어요. 주행 거부하는 마방. 그 다른 데로 갔죠. 10조가 그렇죠. 그 다음에 예전에 22조 안병기 조기산에 33조도 좀 그런 말들이 있고, 요거는 분명히 어떤 거기까지만 하고요. 자, 근데 이경주 이제 이 황금천하가 10번 황금천하가 문세영 기수가 타던 말이기 때문에 아마 요게 아마 문정균 기수로 저거 한 것 같아요.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 역시 시대소망이죠. 시대소망.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에 대해서 알면은 저는 배팅 안 해요. 자, 얘는 이게 목이라고 하면 목을 가만히 안 써요. 이 동체만 발만 왔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오리가 발만 왔다 갔다 하는 식이에요. 근데 얘는 뭐가 있어요? 등치가 있기 때문에 힘으로 뛰는 맛이에요. 그러니까는 순발력이 없어요. 그죠? 얘가 이 등치에 순발력이 없다라는 거. 딱 세워놓고 보면은 기가 막힌 마체를 갖고 있어요. 기가 막힌 마체를 갖고 있는데 이놈의 단점 때문에, 이 고개 운동을 안 하는 단점 때문에 뭐 누가 조교를 하든 간에 펜스에다 대놓고 두들겨 패도요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힘으로 뛰는 거야. 그냥 우격다짐이에요. 근데 이경주에서는 이게 통하는데 이런 마필들이야말로 뭐가 있어요? 기복.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거야. 물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가 1분 30초 뛰어. 이거는 인정해야겠어. 그러면 배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얼마든지 기복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페로비치 기수 기승할 때 보니까는 한 반박자 정도는 상대들보다, 뭐 이탈은 괜찮았습니다만 나와서 가속이 안 돼요. 가속이 안 돼.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뭐 정상대호 말라쁘죠. 황금천하 지금 1400 춤 뛰죠. 뭐 어떻게라고요? 대돌풍 뭐 마찬가지고요. 왕해대로 뭐 하늘로 뛰는 말. 지난번 여러분들 원 없이 저한테 한번 죽으셨지 않습니까? 자, 7경주였습니다. 자, 7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700m고요. 이 경주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자, 모델 라인이 순발력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마필인데 더 안 빠른 마필들을 만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계속해서 요 근래 보면은 죽을 때도 지난번 입성하기 전에도 백스트레치 건너편에서 무빙을 해서 가다가 죽었죠. 무빙을 해서 못 넘어섰어요. 완벽하게. 근데 지난번에는 3코너에서 완벽하게 선행을 넘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라스트에서 이제 뛰는 어떤 끈기를 보였는데 그 뒤에 말들이 사실 없었어요. 뒤에 말들이 뭐예요? 장산태양은 이게 날라올 정도였어요. 로열 지불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3차 왔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로열 지불리가 말이 나쁜 상태에서도 3차 올 정도였기 때문에 그 경주는 R로 보는 겁니다. 편성이 약한 걸로 보는 거죠. 그날 그 로열 지불리가 인기 4위였었고 장산태양 인기 3위, 듀스 인드컵이 인기 1위였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선행 안 가면 죽는다. 듀스 인드컵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번에는 55.5를 달고 선행을 쉽게 간다라는 얘기죠. 요게 한 가지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누구예요? 1번 게이트는 황금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냐면, 자, 모델 라인이 여기 선행을 가고 있습니다. 백스트레이트 선행을 갔어요. 그러면 1번 황금세상은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이 뒤에서 이렇게 넘어설 것이냐, 아니면은 이 경주가 느려서 졸졸졸졸 따라갈 수 있을 정도냐, 이게 문제. 이게 그러니까 모델 라인이 제가 그랬잖아요. 안 빨라요. 이게 순발력이 안 빠르기 때문에 황금세상이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델 라인이 빨라 버리면은 황금세상이 분명히 쫓아갈 거고, 그죠? 무빙을 할 거고, 만약에 이 경주 모델 라인이 정말 제 말대로 순발력이 월등하지 않다면, 스피드가 월등하지 않다면
뒤에 줄줄줄 따라 격차가 있으면 아니 기수가요. 모델 라인이 앞에 가고 있는데 내 사정권에 내가 취입할 수 있는 사정권에 들어가 있어. 근데 여기서 왜 넘어가요? 죽으려고? 그건 아니죠. 그죠? 선행이 있기 때문에 사정권에서 너는 내가 취입할 수 있어. 힘이 남아서. 그럼 뒤따라가지 뭐하러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요겁니다. 경주는 모델 라인이 어떻게 경주를 풀어가느냐인데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먼저일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모델 라인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 따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볼까요? 8경주 이 장산 카우보이가 상당히 인기를 끌었네요. 인기를 7마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끄는데 얘가 그 월요일 날인가요? 월요일 날인가 12조에 보면 이따가 이제 12조에 1군 승군한 더플로매틱 미션, 더플로매틱 미션. 자, 금마피라고 동반 습보를 합니다. 이렇게 이게 더플로매틱 미션이고 이게 장산 카우보이면 자, 여기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여기다 그린 겁니다. 이게 직선에서 막 뛰고 있는데 기대고 싶어가지고요. 자꾸 왼발로 바꿔요. 그러니까 말이 안쪽에 있으니까 기대지를 못하니까 똑바로 뛰어요. 그럼 다시 오른발로 바꿔요. 또 왼발로 바꿔요. 오른발로 바꿔요. 왼발로 바꿔요. 이걸 한 3, 4회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체형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얘는 모르겠어요. 지금 말이 적고 그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주 편성이고 뭐고 능력이고 생김새고 필요가 없을 때가 있는데 물론 그게 어디에 통하는지 알면은 좋죠. 좋은데 얘 자체만 놓고 보면 얘 체형만 놓고 보면 일단 키가 커요. 이 롱다리예요. 롱다리 말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슴이 좁아요. 가슴이 좁은 마필들은 폐활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힘이 딸리니까 순간 그 더플로매틱션하고 딱 동반 습부할 때 자꾸 힘에 붙이니까 기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쪽에 말이 있기 때문에 못 기대고 다시 발 바꾸고 또 기대려고 하다 발 바꾸고 기대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뛰었는데 그 다음에는 수요일 날인가 문세영 기수가 이제 그날부터 월요일 날은 저기 안 나왔고 수요일일 겁니다. 아무튼 뭐 요일은 필요 없는 거고 문세영 기수가 여기다 대놓고 어떻게 하냐면 이 외곽 철책에 펜스 관람대 앞에 관람대 그 바로 펜스에다가 대놓고 왼쪽 채측으로 두들겨 패요. 알고 팬다라는 얘기죠. 내 측으로 기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조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인본 체포 말씀을 드렸잖아요. 왼쪽 채측을 두들겨 패가지고 오른발로 바꾸게 만들어요. 왼쪽을 때려야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근데도 얘는 또 발을 바꾸려고 해요. 자세가 높아져요. 어떻게 해서 자꾸 쓰고는 싶은데 때려요. 그러니까 말이 힘이 있으면 진짜 벤스 같이 쫙 깔릴 텐데 힘이 있으면 공충공충 뛴다고. 이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장거리는 아직 검증이 좀 필요한 거. 근데 7마리밖에 안 뛰기 때문에 꼬발이 가도 7번째 아마 문세영 기수가 이번에는 결코 넘어서지 않을 겁니다. 이 마필만 갖고는. 그렇다면은 앞에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황금 세상이 경주를 다 아까처럼 이렇게 무빙을 한다거나 이렇게 흐트러 놓으면은 이 경주는 완전히 뒤죽박죽입니다. 정상적으로 모델 라인을 다 따라간다면은 승부는 라스트에서 갈릴 거다. 자, 8경주였었고요. 자, 7마리가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1800m고요. 또 이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뭐 결정타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1승무패 11주 만에 나오죠. 근데 이제 능력으로만 딱 놓고 보면 제일 세요. 근데 11주 만에 나오고 막 두들겨 패는데도 말이 막 흔들리면서 안 나가요. 자, 피코나이스 습보가 없죠? 습보가 없어요. 그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습보가 없으면 여러분들 공부가 다른 게 공부가 아니죠. 왜 지난번보다 조교를 약하게 했을까? 말이 나쁘니까. 말이 정상적이면 습보를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 다음에 슈거 빅토리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 없이 죽여드렸던 마필입니다. 될 거다 여기서는. 근데
역시 앞말이다 보니까는 결정타가 없잖아요. 거기다 얘는 고개가 좀 높은 단점을 갖고 있고, 마이엘리엄 뭐 월요일날 야 15조는 그래 월요일날 조교 안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야 조교 안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나 안 해서 조교 다 했어. 왜 안 해서 하는데요? 사람이 없어서요? 그건 핑계죠. 월요일날은 물론 뭐죠? 절반 마방 인원들이 아마 이렇게 교대로 쉬는 10명이면 5명 쉬고 5명 뭐 일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거는 글쎄요,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걸로 핑계를 삼아서 조교를 안 한다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뭐 월요일날 뭐 예를 들어 원양마다 돌렸다. 그 돌리는 사람이 타면 안 되네. 돌리는 사람이 조교를 못 하는 사람인가? 아무튼 그렇고요. 붉은 기상 뭐 덴박이고요. 아주 둔하잖아요. 거기다 구절까지 나와 있어요. 구절 자사. 그러면 누구예요? 남는 거. 아라하자인데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지난번은 제가 컨디션이 현장에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런 얘기는 뭐 하지 않기로 하고요. 자, 얘는 뭐냐면은 이 점두 운동을 안 해요. 아주 얘도 아까 그 시대소망하고 똑같아요. 이런 마필들이 간간히 있어요. 근데도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니까 시대소망 같은 경우는 거리가 1400이 불리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흠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지금 얘도 마찬가지지만 얘는 지금 거리가 1800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안배하고 바닥에 있으면 돼요. 7번째 따라갑니다. 남들은 지금 힘이 없어요. 1800을 다 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뭐 능력은 둘째치고 조교도 안 돼 있고 뭐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점두 운동을 안 하더라도 얘가 보면 1400이나 이런 데서 항상 뒤에서 올라왔다는 얘기야. 7번째 가도 꼬발이라는 얘기죠. 여기 꼬발이 갈 마필 있잖아요. 일생무패 꼬발이 가죠. 마이열림도 늦죠. 붉은 기상도 늦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라제가 이런 경우에서 뭐 내친김에 선행도 갈 수 있다는 거. 선행까지는 좀 그렇고요. 이 경주에 선행마가 근데 뭐죠? 피코나이스네요. 피코나이스가 선행을 간다면 아무리 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여기서 선행이야? 뒤에서 못 올라와? 아무리 조교가 좀 부실해도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적으로 이렇게 기질을 좀 발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아졌었고요.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400m고요. 내일도 고배당, 그러니까 이 경주는 제가 뭐 금화발리오스 있죠. 지금 일단 갈색바람 발을 아니죠. 슈퍼럭키 발 꺾는 마필이죠. 최고빗을 안으로 기대는 마필이라 그랬죠. 이상혁 기수가 한번 입상을 했는데 갈색바람에게 졌고,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찬호 기수가 기가 막히게 알고 타기 때문에, 물론 이상혁 기수 조교를 해봤으면 자기가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자, 이찬호 기수가 직선에서 이렇게 쫙 뛰어 올라오는데 무조건 왼쪽 채찍이에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상혁 기수가 탔을 때는 오른쪽 채찍을 써요. 안으로 기대고 있는 말을 오른쪽 채찍을 쓴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안으로 기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오잖아요. 근데 이찬호 기수는 안으로 기대니까 왼쪽 채찍을 써요. 그러면서도 얘는 왼발만 써요. 안 바꿔요. 근데 왼발만 쓰는 말을 오른쪽 채찍으로 뛰면 어떻게 해요? 중심이 자꾸 안으로 기대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자, 이번에는 좀 오른쪽 채찍을 좀 써주길 좀 기대하겠는데, 거리가 1400이에요. 그러니까 안으로 기대는 말들은 거리가 늘면은 100m지만은 늘면은 아무래도 얘가 그렇다고 해서 월등한 스피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금화빌리우스 아주 큼직한 주폭을 갖고 있는 마필. 갈색바람 말 아니라 그랬죠. 슈퍼럭키는 뭐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발쓰음이 높아요. 그다음에 JS1 지금 요배통 2월 24일 날 요배통 때문에 11주 만에 나오는데, 역시 10주 만에 나오는데 파고른 기수 딱히 아주 들고 패는데 말이 안 나가요. 옛날하고는 틀릴 겁니다. 그럼 주인공이 누구냐? 돌진입니다. 돌진인데 지금
얘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딱 57kg가 이게 지금 부담이 돼요. 얘가 한 430kg 나가죠? 맞아요? 얘 한 440kg 나가네요. 440kg. 440kg에 57kg는 좀 부담이 돼요. 근데 요거는 지금 부담이 되지만 이제 조교 얘기할게요. 요거는 좀 불리하죠, 얘한테는. 조교 얘기를 하면은 자, 이마필은 누가 기승을 하든 간에 누가 조교를 하든 간에 말이 나대요. 상당히 나대면서 끌어요.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막 난리를 쳐요, 이마필은. 근데 이번에는 차분해졌어요. 상당히 차분해졌고 역시 이제 얘의 단점은 고개가 높은 거죠. 고개를 딱 턱을 치켜든다 그래야죠. 얘는 이렇게 보면은 고개를 바짝 드는 게 아니라 턱을 이렇게 머리를 살짝 들고 뛰어요. 살짝 들고 뛰는데 차분해졌어요. 그 다음에 최범현 기수가 내측주로 가운데서 뛰어다니는데 이마필이 뛸 때 보면 안으로 기대는 말이에요. 누가 타든 제가 아까 그랬죠. 누가 타든 간에 나대면서 기대는 말인데 최범현 기수가 거꾸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어떤 날은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딱 놔주는데 내측으로 뛰는데 잘 뛰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몰리두커 같은 경우요. 아파서 지금 얘가 어디가 아파서 지금 메가리가 없어서 시키는 대로 잘 뛰는 거냐, 아니면 지금부터 잘 차분하게 잘 뛰기를 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7kg의 부담 중량이 부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 얘가 차분해졌다면, 아주 차분해졌다면, 성격이 차분해졌다면 57kg의 부담 중량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겁니다. 하나는 단점은 이거지만 얘한테 불리한 점은 이거지만 장점은 얘한테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게 차분해졌느냐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근데 또 이런 것들은 생각하십시오. 440kg인데 지난번에 440kg 뛰어 447kg인데 막 10kg 이상 빠졌으면 그냥 포기하십시오. 10kg 이상 빠지고 57kg의 부담 중량은 더 부담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돌진의 체중 체크부터 하고 이 경주는 공략하자. 자, 오늘 10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9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조금 더 많이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일요일자가 남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 접겠습니다. 유준하였습니다.